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겁고 천사처럼 순수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커피에 대한 진심을 전하며 전국 900개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엔젤리너스 커피. 커피 한 팟이 48만 원에 달하는 럭셔리 카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바샤 커피. 하나는 매장 폐쇄의 도미노, 다른 하나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한국 시장에 최고가 럭셔리 커피 매장을 런칭한 사례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브랜드는 롯데가 운영하는데요. 오늘은 커피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바샤 커피의 탄생 스토리,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취를 감춘 엔젤리너스의 몰락, 그리고 이 두 브랜드를 방향 없이 흔들리고 있는 롯데의 커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일상에서 커피는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커피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405잔으로 세계 평균인 152잔의 2배 이상이죠. 커피데일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약 8조 6천억 원이며 2023년 생두 수입 세계 7위, 원두 수입 세계 4위를 기록하며 세계 3대 커피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유수의 커피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 커피 브랜드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0년 390여 개였던 커피 브랜드 수는 2022년 886개로 증가했으며 2022년 말 기준 커피 전문점, 테이크아웃 카페, 프랜차이즈 등을 포함한 총 매장 수는 약 10만 2천 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해진 커피 시장 한복판에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화제를 모은 브랜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서울 청담동에 생긴 바로 바샤 커피인데요. 겉모습만 보면은 마치 100년 넘은 유럽 왕실의 커피 브랜드처럼 보입니다. 금박으로 코팅된 커피팩과 쇼핑백, 고풍스러운 타일 바닥, 이국적인 이슬람풍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모로코 전통 인테리어까지, 심지어 로고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신스 1910. 하지만 알고 보면 불과 5년 전인 2019년에 탄생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심지어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처음 매장이 생긴 곳도 런던, 뉴욕이 아닌 싱가포르 공항 근처였습니다. 그럼 저 로고 속 1910은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모로코 마라케시에 위치한 다르엘 바샤 궁전이 처음 지어진 해입니다. 바샤 커피는 이 궁전 안에 존재했던 고급 커피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영감은 영감일 뿐 브랜드의 실체는 21세기 디자이너 커피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이 브랜드의 창립자 타하부크디브는 스토리로 명품을 만드는 사업가인데요. 그가 먼저 성공시킨 브랜드는 우리가 익숙한 TWGT입니다. 그런데 이 TWGT의 로고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83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지만 이건 설립 연도가 아닌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진 해로 차 무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죠. 즉 TWGT도 바샤커피도 숫자를 통해 전통을 연출하는 상징 조작 마케팅의 대표 사례입니다. TWGT는 세계 40개국 이상에 진출하여 명품 티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바샤커피도 이제 명품 커피의 대명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가격도 충격입니다. 매장에서 제공되는 커피 한 팟의 최고가는 무려 48만 원에 달하고, 심지어 원두를 직접 구매하려 해도 가장 저렴한 제품은 3만 원 후반대에서 시작되며 가장 비싼 파라이소 골드의 경우 가격이 약 140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쓰는데요. 왜일까요? 그건 맛이 아니라 기분에 돈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지금까지 먹었던 커피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깔끔하면서 부드러운 커피 맛의 결과는 숫자로도 나타나는데요. 바샤 커피의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매출은 한화로 약 960억 원,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바샤 커피는 창립 이후 첫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 순이익은 약 한화로 약 22억, 단순히 비싸게 팔고 있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진입했다는 뜻이죠. 현재 바샤 커피는 프랑스, 홍콩, 두바이, 쿠웨이트, 카타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로코, 그리고 최근 진출한 한국까지 전 세계 11개국에서 27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한국에 들여온 건 롯데백화점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정준호 사장은 약 1년 반 동안 싱가포르 본사를 수차례 직접 오가며 바샤커피 측을 설득했고, 그 결과 2023년 9월 국내 독점 프랜차이즈 및 유통권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서울 청담동에 바샤커피의 국내 1호 플래그십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1호점이 백화점 내부가 아니라 명품 매장들 사이인 청담동에 생겼다는 점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명확하게 바샤 커피의 가격이 비쌉니다. 이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명품 거리라는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비싼 건 당연한 곳에 위치해야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런칭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 세팅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통은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숫자가 있고 실체는 없지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공간이 있고 커피 맛보다 사진 한 장이 더 중요한 소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 욕망을 정밀하게 공략한 이 브랜드는 지금 한국에서 커피계의 에르메스라는 이름을 얻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비싸도 맛이 매우 훌륭해 경험으로 가볼 만한 곳이지만 고급 해외 카페 브랜드의 공급 확장이 한국 바샤 커피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반면 대중화를 타겟팅하며 커피를 보다 친숙하고 일상적인 존재로 만들고자 했던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의 천사를 의미하는 감성적인 이름을 내세운 엔젤리너스 커피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는 이제 막 한국 사회에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스타벅스가 1999년 이대 앞에 1호점을 열며 커피는 공간이다 라는 개념을 심은 지 얼마 안 된 때였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롯데였습니다. 롯데지아레스는 롯데리아 나뚜루 등의 외식 브랜드 운영 경험을 살려 자체 커피 브랜드인 엔젤리너스를 런칭합니다. 감성 마케팅, 고급 커피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 막강한 롯데 유통망이라는 무기를 들고 롯데는 이 브랜드를 백화점, 마트, 영화관, 호텔 로비 등 자사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입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은 숫자만 보면 성공이었는데요. 2014년 엔젤리너스는 전국 930개 매장을 돌파하며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탑3 안에 진입하는데요. 스타벅스의 매장 수가 약 700개였던 시절이었기에 실제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번화계는 스타벅스와 엔젤리너스가 거의 대각선 맞은편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쟁이라는 연출 자체가 엔젤리너스 브랜드에 상징적 가치를 부여했던 시절이었죠. 심지어 광고 모델로는 김수현, 수지, 아이유 등 한류 스타를 기용하며 감성 커피 브랜드로서 포지셔닝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엔젤리너스의 가장 큰 문제는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이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스타벅스는 제3의 공간, 즉 커피를 마시는 경험 자체를 팔았고 이디야는 가성비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투썸플레이스는 디저트와 카페의 결합으로 고급화 전략을 꾀했죠. 그럼 엔젤리너스는 어중간했습니다. 그저 롯데니까 잘 되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유통망에만 의존한 브랜드였던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2015년 이후 스타벅스는 리저브 매장, 굿즈 마케팅, 플래너 이벤트 등 소비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마케팅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했고 이디야와 메가커피는 저가 전략으로 10대, 20대 소비자층을 장악했습니다. 브런치, 디저트, 고급 공간에 집중한 투썸은 MG의 인스타 카페가 됐죠. 하지만 엔젤리너스는 그 어느 흐름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엔젤리너스의 매장 수익성도 의문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엔젤리너스는 80평 규모의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매출액이 481만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45평 규모의 중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투썸플레이스는 평당 895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평 규모의 소형 매장을 운영하는 이디야 역시 평당 644만 원을 올리며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저가 커피 브랜드인 더벤티가 10평 규모의 매장에서 평당 1833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엔젤리너스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쟁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성 면에서 뚜렷한 열세를 보여주었죠. 이러한 수치는 엔젤리너스의 매장 운영 전략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엔젤리너스는 2014년 전국에 927개의 점포를 운영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2018년에는 644개로 감소, 이후에도 하락세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2023년에는 점포 수가 376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직영점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92개였던 직영 매장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며 2023년에는 74개로 감소했습니다. 약 20%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쯤 되면 도대체 왜 이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롯데가 이미 하나의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신규 커피 브랜드를 외부에서 들여왔다는 사실입니다. 롯데는
이미 커피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또 다른 브랜드를 수입했을까요? 그 이면엔 롯데 내부 구조의 치명적인 비효율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제리너스는 외식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인 롯데지아레스가 맡고 있고, 반면 바샤커피는 유통 부문인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가 아닌 내부에서 내부를 잡아먹는 구조, 즉 브랜드 카니발리제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변화 없이 방치된 엔제리너스가 되고 말았죠. 롯데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엔제리너스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이미 완성된 외형과 스토리를 갖춘 바샤커피를 들여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쪽이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이건 마치 낡은 집을 고치기보단 아예 옆에 새 집을 짓는 선택에 더 가까웠죠. 여기엔 또 다른 시대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SNS 중심의 감성 소비가 대기업의 전략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사커피를 찾는 사람들은 커피 맛보다 사진을 찍고 공간을 인증하고 브랜드를 과시하는 경험을 소비합니다. 나 이런 데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말이죠. 한때 유통의 왕국이라 불리던 롯데조차 이제는 힙하다는 말 한마디에 기대는 시대. 롯데는 지금 그 흐름 속에서 정체성도 방향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샤커피는 흔들리는 롯데 커피 사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엔제리너스는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